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된답니다.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것 모두 100%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몇 번이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나 자신에게는 속임수를 간파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무언가에 잘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하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지요.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 행복을 찾는 습관을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최악이라며 짜증을 내는 인생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만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도 저긴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부족해 라는 식의 말만 늘어놓으면서 일일이 트집을 잡는 행동만 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해주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의 법칙.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문제에서 잠시 도망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즉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싫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건 자신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저에게 못된 말만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상사의 자리에 오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할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상대방에게 열등의식이나 적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울의 법칙은 조금 더 내면적으로 깊은 곳까지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 위에 섰을 때 거만하게 굴 성격이 숨어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거만하게 나서고 싶지만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욕구를 꾹꾹 눌러 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거만하게 나서면 화가 나는 겁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당신 마음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춰주나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이다. 자신을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이나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신만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남이 가진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명문대를 나왔지만 나는 머리도 나쁘고 성적도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난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몸매도 멋진데 난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 저 사람은 운동도 잘하는데 난 못해. 이렇게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한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고 대단한 능력도 없지만 그런 저에게 신은 누계 납세액 일본 1위라는 직함을 선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누계 납세액으로 일본 1위인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자 라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신이 내려준 재능이지요. 성공한 인물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대부분은 돈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돈을 얻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늘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중요한 점은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법입니다.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동수가 떨어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럼 진동수를 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인간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미움을 받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진동수를 올리세요. 제가 여는 파티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도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왜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모두의 진동수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점을 알면 히토리 씨는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 사람이 못된 말만 하는걸요?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된 말을 한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은 오히려 진동수를 떨어뜨린 나에게, 나 자신에게만 일어나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선생님은 아마 그런 말을 한 것조차 잊으셨을 겁니다. 그걸 몇십 년이나 가슴에 담고 풀이 죽어 있다면 전부 자기 손의 일 뿐이지요. 인성의 시대가 도래한다. 인류는 강자가 이기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뭐든 좋으니 강하면 다 된다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집안을 따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지니까 이제 힘만 센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후에는 출신 성분에 따라 가치를 따지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학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곧 학력의 시대도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 형태로 변화하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조금만 조사해도 도쿄대학교 입학시험 문제까지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도쿄대학교에 들어갈 수준의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도쿄대학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멋진 일이지요. 저도 웬만해서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만간 학력 위주의 시대에서 학력 외에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가 됩니다. 인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인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됐을 때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일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각자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면 진동수가 올라간다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 진동수가 상승한다거나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저라면 야한 책을 사러 가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하. 전부 개인의 자유랍니다. 저는 저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나름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가요를 부르거나 클래식을 들으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동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히도로시의 팬들이 모이는 가게에도 마음 편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 라고 말해주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저를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다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떨어져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두 서로의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만났을 때는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